자연대사요법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연대사요법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뭐 국어사전을 찾아보든 인터넷을 들어가든 이거 없습니다. 지금 있는지 몰라요. 자연대사요법이라는 말 전혀 이거는 최근까지 없었던 말인데 제가 만든 것이거든요. 예. 뭐 대사라는 말 원래 존재했던 말이고 자연, 요법 다 존재했던 말이지만 요 세 가지 단어를 한 자리에 모아서 사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예. 박수 큰 소리로 치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예. 예. 이 자연대사요법이 아마 먹는 이야기, 먹거리 이야기에 속한다고 보겠는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그 현대의학 아버지라고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내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리스 아마 이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분의 한 의사인데 그렇죠. 현대의학의 의사인데 현대의학이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대의학이라 한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의사로서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겁니다. 의술도 뛰어나고 또 그 어떤 박애정신,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이 지극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과대학에서는 이분을 정말 이 표본으로 삼고 의사가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랬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면 이 히포크라테스가 남겨준 이 말대로 일생을 살겠다 하는 이런 정도로 이분이 훌륭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남긴 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음식으로도 못 고친다. 그러죠? 예.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아니지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죠? 예. 음식이 못 고치는 병은 이 워낙 중요한 말이라 가지고 하나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 약으로 못 고친다. 그렇죠? 약으로 못 고친다. 이 말이 그렇게 이게 명언이랍니다. 이게.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말, 의사들에게 남긴 말이란 말입니다. 예? 이 말은 영문 불변의 진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음식이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 글쎄, 이 말을 어떻게 보면 그냥 외사로 넘길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현대 앞으로 갈수록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실제로 이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으로 못 고치고 약으로 못 고치는 거는 뭐로 고칠까요? 이걸 저는 말씀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약으로도 못 고치고 음식으로도 못 고치는 거. 즉 병원에서도 못 고칠 거. 그렇죠?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그 외에 어떠한 음식으로도 못 고치는 거는 이 자연대사요법으로 고친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오늘 주제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자연대사요법으로 고친다. 그러면 뭐 자연대사요법이 뭐 특별한 거네. 예, 약간 특별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원을 무시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병원을 무시한다든지 또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이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자연증언요법을 무시한다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자연증언요법 지위는 그대로 놔두고 요 자연대사요법이라는 것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가 필요하죠. 농기구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삽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삽이라는 농기구가 있다면 삽만 가지고 다 해결되느냐 이 말이죠. 삽만 가지고. 예? 원시 시대를 생각하더라도 좀처럼 뭐 경운기 이런 걸 배제하더라도 삽만 가지고 안 되겠죠.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괭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홈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문명이 발달 덜 했을 때는 삽 하나만 달랑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머리가 지능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사를 짓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괭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이걸 또 하나 더 개발했다는 거지. 그러다가 또 호미도 또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술, 의료라는 분야에서
현대의학 병원이 있고, 그렇죠. 또 뭐 한의사가 있고, 뭐 약도 있다면, 또 음식도 있다면, 그렇죠. 자연 대사요법이라는 것을 하나 더 우리 현대 감각에 맞도록, 또 병원이 해결하지 못하고 음식이 약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것이 한다. 그리고 자연 정혈요법이 한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예,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연 대사요법은 제가 만들어 본 말이라,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 대사요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때 먼저 이 자연 대사요법의 가치, 예, 가치, 예. 대사요법이니까 먹는 겁니다, 그렇죠? 예, 먹는 방법으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병도 어떻게 다스린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자연 대사요법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 예. 이게 뭔가 우리가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예, 가치가 있는 거냐. 정말 음식으로 약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병, 그렇죠? 건강 문제를 이것이 보완할 수 있느냐, 혁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 혁신적으로, 예, 놀라울 정도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걸 증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증명. 뭐 그냥 내 혼자 혹은 몇몇 사람이 이거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증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증명을 하려면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이 자리에서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가치가 있다. 예.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고,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가치가 있다면 이 가치를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 부모님께, 우리 형제, 그렇죠.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렇죠. 온 세상에 가치를 나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치는 나누면 나누만큼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가치라는 것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그 일이 바로 가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 가치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따 이야기하라고.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데,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할 일이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또 여러분께도 이 가치를 이해를 하시고 주변에 전달해 주십시오. 예. 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여러분이 정말 이 가치를 알게 되면 또 저와 똑같은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치 전달 이것처럼 쉽고도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게 그게 정답이죠.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가치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 되겠습니다. 가치를 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예. 자, 이 가치 전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토론해야 되겠고,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가치 전달에 대한 것을. 가치 전달에는 이게 저도 참 오랫동안 경험을 했지만은 여전히 어렵다는 문제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가치 전달을 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알린다, 광고라고 이런 말을 알린다, 그렇죠? 전달, 알린다, 광고. 예. 그 다음에 광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매겨집니다, 맞죠? 가격으로 평가하잖아요. 가격으로 평가되고 거기서는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떤 의사든 아니면 뭐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어느 회사에서 냉장고를 만들었다. 이 냉장고의 가격을 정해놓고 이 냉장고가 제대로 많이 팔렸을 때 그 기업은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소비자들이 그 돈을 주고도 그 제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가치 전달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매매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가치 전달이라는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하시는 분은 글자 그대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전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바, 느낀 바 이걸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도 100가지. 그렇죠. 한 사람마다 만약에 2가지를 가졌다면 200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세밀히 분석해 보게 되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말로 전달하는 방법도 말 내용을 분석해 보게 되면 다 다르죠. 그렇죠. 예. 또 전단지, 안내문으로 전달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 전달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가치 전달에 대한 경험과 성공이라면 성공 방법, 실패라면 실패 방법,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저는 본의 아니게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아유, 어릴 때 말이죠. 아까 저 먹는 이야기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학생이 한 100명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골 그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거든요. 졸업을 하고 절반 정도가 중학교 진학하고 절반 정도는, 정확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정도는 어디로 가느냐? 농촌에는 일자리가 없거든요. 거의 기계화 되어 가기 때문에 일손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 자랄 때 갑작스럽게 경제가 성장하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농업 기계가 발달하고 이랬습니다. 식구들은 다 매달려도 농사 짓기 힘들던 것이 경ung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렇죠. 농기구가 막 발달되니까 10명이 짓던 농사를 한두 명이 지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농촌에는 일손이 필요 없어요. 예. 새마을 운동이 있기 이전에는 온 식구들은 다 매달려도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예. 요만큼 걸음만 걸으면 그 애가 많은지 압니까? 소를 몰아야 돼. 소몰이. 소 몰고 뒷산에 가서 풀 모이 그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러나 어느 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무서운 거더라고요. 등짐으로 지던 것은 리어카가 와버리니까, 그렇죠. 세 사람 몫을 리어카 하나가 해버려, 그냥. 예? 소가 10마리 하는 걸 경ung이 하나가 다 해버려, 그냥. 그 새마을 운동 무서운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좀 배우자는 나라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 시대에 이제 크다 보니까, 농촌에는 일손이 필요 없다. 전부 도시로 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 따라 도시로, 시골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이사를 왔어요. 예. 이사를 오자마자 뭐 했는지 압니까? 중학교 진학을 못하면 가난했어요. 뭐 하겠어요? 공장에 기술 배우러 가야 되겠죠. 이야기를 이상한 방향 하고 있는 거 같는데, 자, 공장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공장 생활을 하는데, 그 공장이,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지만 공장 생활이 쉬운 거 아닙니다. 중노동이에요. 공장도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건 손으로, 힘으로 일을 해야 되고, 무거운 거다 손으로 들어야 돼요. 요즘은 손으로 무거운 거 드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집을 하나 지어도요, 전부 모래자갈 등으로 짊어지고 고층에 그 위험한 그러면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시절에 이렇게 힘든 공장 생활을 하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릴 때 시골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놈 학교 언제 때리치우나 이런 자세였거든. 공부가 싫었기 때문에. 그러나 공장에 다녀보니까 학교 다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저에게는 그런 운명이 아니었죠. 이제 공장에서 기술 배워가지고 먹고 살 길을 개척해 놔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묻고 존경스럽고, 예,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 형은 공부벌레였어요. 예, 가난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한테 이 때를 써가지고, 어느 중학교 가면 학비를 면제해주는 학교가 있단 말이죠. 공부 좀 할 줄 아는 애들은 그 학비를 면제해주는데, 우리 형이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그 중학교는 우리 형 같은 학생들은 100% 면제, 학비가. 예.
그 학교 가서 중학교를 다니고 또 고등학교도 그 명문 상고들을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기도 전에 은행에 발령받았단 말입니다. 그 형이 평소에 자기는 공부를 하는데 공장에 다니는 동생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애석했겠죠. 그래서 나를 불러. 야, 봐. 너도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넌 공부할 머리가 너도 되는 애 같으니까. 예. 어쩔래? 지금이라도 공장 그만두고 공부하려면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미 중학교도 못 갔는데. 아니야, 지금이라도 하면 돼. 그래. 어떻게? 학원에 다니면 된대, 학원에 다니면. 졸업 어떻게? 검정고시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 그러면 좀 반가운 소리야. 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하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도 입학을 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1학년 다니고 그 다음에 봄에 검정고시로 막 졸업해버렸어요. 고등학교는 입학만 하고 졸업을 못했습니다. 검정고시로 졸업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는 대학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막 건강 문제.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서울대 가서 엄청난 나도 출시의 길을 한번 가보려고 꿈을 꾸었는데 건강 문제로 대학을 포기하고 그 과정에서 인생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대학은 안 가도 되는 거구나. 나는 내 인생에 대학이라는 건 없고 건강을 회복한 것만 해도 나에게는 이거 천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오로지 뭐냐 하면 그 일자리만 일자리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우연히 가진 일자리가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을 해놔놓고 대학교 시험을 포기하고 그래요. 뒷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만은 우리 애 좀 공부 좀 가르쳐주라 이래. 영어 수학 좀 가르쳐주라 이래요. 나는 절대 그쪽으로 생각도 안 했습니다. 뒷집 아주머니가 뭘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보고 애를 맡긴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짜리 기억나는데 걔를 우리 집에 이렇게 앉혀놔놓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동네 애들이 하나씩 둘씩 걔 친구도 오고 이렇게 해서 자꾸 늘어났다는 거죠. 이래서 영어 수학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마 내가 공장에 다니던 직업을 그만두고 처음으로 가졌던 직업이 과외였어요. 과외. 예. 과외를 하니까 참 돈벌이가 쉽더라고. 예. 동네 애들 모아놓고 그렇죠. 예. 그 당시 과외라는 게 열풍이었습니다. 예. 내가 우리 집에서 과외하는데 우리 집은 아주 초라한 집이고 우리 그 옆집은 아주 리어리한 좋은 집입니다. 예. 근데 그 집 담 너머로 그 집에서 밤이 되면요 선생님이 애들 영어 가르치는 소리가 들려요. 예. 알고 보니까 학교 교사라 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예. 밤늦게까지 애들 영어를 가르치더라. 예. 자, 그런가 했더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외 금지 그랬죠. 예. 과외 망국이라 이렇게 방송으로 과외 망국이다. 우리나라는 과외 망국. 과외 하다가 나라가 망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외를 전면 금지해서 입시학원도 문 닫고 영어 수학 가르치고 국어 이런 학원 다 문 닫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로 과외하던 거 딱 그만두고 저도 불법이니까 그만둬야 되겠죠 이제는. 이제 과외 망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 봉급을 받고 그만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에 가서는 국어 선생, 특히 입시 과목의 인기는 영어, 수학 가르쳐요. 국어 이런 쪽으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꾸벅 졸아요. 애들 자습시켜놓고 실제 그렇습니다. 자습시켜놓고 졸다가 하루 끝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제 과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과외도 누구를 대상을 하겠습니까? 자기 학교 애들을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사일입니까?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담임 선생님한테 내 자녀를 한 번 더 또 교육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대단한 겁니다. 비싼 게 아니고 가난한 집 애들은 그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한 2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학교에서 받는 월급은 그거는 푼돈이에요, 푼돈. 과외로 버는 돈이 엄청난 겁니다. 그 돈으로 얼마 안 가면 집을 사고 이래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교육이 되겠습니까? 학교 교육이. 예? 좀 가진 자들은 과외를 통해서. 또, 어떻게 있습니까? 부정이 없다고 못 보겠죠? 우리 집에 와서 과외 받는 애들에게는 뭐 시험 정보를 줘도 더 줄 겁니다. 그렇죠?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이번 월말고사, 기말고사 치는데 선생님이 자기가 출제하잖아요. 그렇죠? 출제할 문제를 미리 애들에게 풀게 해버리면 그 정답을 다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예? 정답을 알려준다고 말은 안 하지. 그러나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선생님한테 과외 맡겼더니 100점 받아오네, 만점 받아오네.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국어, 영어, 수학, 그 외 입시 과목 다 그랬어요, 입시 과목은. 그런 시절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그 권력을 뭐 찬탈했는지 구태타락했는지 그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집권하자마자 과외 금지 조처를 내렸죠. 그런데 그게 너무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입시 학원까지 다 문 닫았잖아요. 교육은 학교에서만 해야 된다. 야. 학교 이 밖에서 하는 교육은 다 그거는 일종의 위화감 조성하는 거 내지는 부조리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 과외하는 거 이런 걸 봐서는 과외를 전면 금지하는 게 맞지만요. 학원에서 순수하게 그 단가반 금액 수강료도 얼마 하지 않는 거 이런 것까지 금지한 것은 좀 지나치다. 거기에 대한 지나침에 대한 그 반발 심리한다. 그 학원 원장님들 그리고 학원 그 강사님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렸죠. 그렇죠? 일자리를 잃었다기보다는 찬탈당한 거죠. 그렇죠? 도둑질 당한 거죠. 강도에게 뺏긴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자살한 분들도 많았어요. 학원 강사.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절대 다수가 과외 금지 조치에 대해서 박수를 엄청 보냈습니다.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예, 학원 선생님들하고. 이런 얘기도 우리가 세상 이야기 뭐 할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과외가 금지되고, 과외 활동안에는 돈도 잘 벌었고, 저는 대학을 포기했고, 대학을 진학했던 그 동네 친구들은, 뭐 걔들도 과외하는 친구도 있지만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안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돈 빌리러 자주 왔어요. 돈도 빌려주고 했는데, 과외가 금지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금지되고 나니까 제가 일단 금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일단은 제가 평소에 안 갔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 강원도에서 한 2달 동안 여행을 다니고, 예. 그래 다시 이제 왔는데 이제 또 뭔가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방 신문을 봅니다. 신문을 보니까 뭐 여기저기 모집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사원 모집 내용이 뭐냐면 영어 교육 상담원 모집 뭐 그렇더라고요. 영어 교육 상담원 모집. 또 밑에 그 회사 이름은 시사 외국어사. 예. 또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시사 외국어사, 외국어, 교육 상담, 영어. 그러면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애들 또 과외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하나 써서 그 회사에 찾아갔어요. 대구에. 동인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뭐 어떤 일을 시키실 겁니까 하니까 내일부터 출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일부터 3일간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받고 난 뒤에 근무 발령이 내리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상은 뭐 질문 필요 없다. 한번 그래 그날 내일부터 오라고 하고 또 밀리씩 보내버려요. 또 다른 사람 또 이력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교육이 오전 교육이냐 오후 교육이냐 그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됐으니까 거의 하루 교육이 4시간이었어요. 4시간. 예. 아마 오후부터 했다면 그렇죠. 점심시간을 피해가지고 점심시간을 피해가더라고. 그거 낭비네. 점심시간 것도 그래 교육을 3일 동안 받았는데 그 교육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제 평생에 그런 교육은 처음 받아봤죠. 그렇죠. 학교 교육. 예. 학교 교육만 받다가 학원 교육 그러죠. 예. 그런 교육은 학교에서 받아볼 수가 없는 좀 특이한 교육이라는 걸 생각하고 좀 재밌게 받았어요. 그 교육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라 할까? 이 가치 전달을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 이거였습니다. 예. 이거였어요. 자, 가치 전달하기 전에 뭘 교육하느냐 하면 가치를 가르쳐. 가치. 그 시사 외국어사라는 회사에 대한 가치, 예. 회사에 대한 가치와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먼저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입사원들은 그 당시에 다 내하고 비슷한 나이 또는 내보다 나이 좀 많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대학 진학 안 하고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 그 대학 졸업하고 온 사람 많은 것 같더라. 대학 볼 때는요. 그래서 제가 좀 어린 편이었는데, 또 보면 그래요. 거기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삼아 오는 학생도 있더라. 예. 진짜 그랬어요. 한 30명 왔어요, 그때. 이 회사가 AFKN 영어 교재를 발간하는 회사다. 이까지. 예, 그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교재가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가 영어 교육이 아주 절실한 상황에서 사실 그때요. 영어 붐이 엄청 일었던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 들었을 그 당시에. 예. 그때 뭐 또 아시는 분 기억나겠지만은 뭐 민병철 영어부터 해가지고 정철어학원 가고 막 그 당시 매일 모든 신문에 대문짝만한 광고로 정철 영어하고 얼마나 광고가 많이 쏟아졌다고요. 그 정철 영어가 1년 만에 막 거대한 회사로 성장해버렸잖아요. 1년 만에. 정철 영어가 뭡니까? 정철이라는 학원 강사가 내 강의를 녹음 테이프로 들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만들고 자기가 육성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학원 강의로서 인기가 있었거든. 그 인기를 이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방송 그 광고, 신문 광고로 정철 영어 하니까 아마 그 정철 영어 안 사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고가품에 의해 비싼 겁니다, 그게. 네. 자, 그런 시대에 이 회사에서는 AFKN 방송교재를 개발했다는 거죠. 방송교재. 그러면서 이 방송교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가치에 대해서. 예. 저는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예. 제 관심사다 이 말이죠. 저도 영어 공부한다고 힘들었고 또 애들 영어 가르치는 그런 경험도 가지면서 또 계속 공부를 했어야 되고. 자, 이제 영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가 잘했어요, 그때. 네, 학생들 간에도 이 사람 영어 잘하는 걸로 다 알려져 있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원 애들, 학교 애들, 그랬습니다. 내가 보던 책은 도둑질 몇 번 당했어요. 네, 참고서 이런 거. 같은 참고서라도 스님 가서 사면 되는데, 내가 보던 책을 훔쳐가더라는 거지. 왜? 그 책 속에 내가 메모해놨냐, 메모.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느냐, 그게 공부한 것 같아. 예. 책을 도둑질 2번 당했습니다. 내가 보던 참고서를. 내가 그 안에 중요한 거 메모해놓은 거, 그건 다 날린 거야, 아까웠어.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안에 그 메모하지 않습니까? 그거 중요한 겁니다, 내한테는. 다 아시잖아요, 해보신 분들. 네. 이 방송교재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마지막 날 1시간 정도, 마지막 강의 1시간 동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할 일이 이제 무엇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 그 입사 지원한 사람들 중간에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 끝나기 뭐 첫날부터 그 다음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 질문에 답변 안 해요. 좀 있으면 이야기 해준다 이거지. 예. 근데 그걸 마지막 1시간 정도 남겨놓고 하더라는 것이지.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정확하게는 내가 측정 못 하겠지만, 그러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우리 회사에 그리고 이 방송교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비결, 출세하는 비결,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네. 참 나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미 그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 이야기 있고, 지사장 이름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죠. 뭐 외부 인사는 뭐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다 내부 인사들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경험을 먼저 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회사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뭐 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다한데 여러분이 우리 회사로 올 때는 이러한 입장에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자리, 일자리를 굳혀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예? 그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 당연하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은 이 회사에 올 때 책상에 탁 앉아가지고 볼펜 들고, 그렇죠?
전화 받고, 볼펜으로 몇 자 쓰고, 그 퇴근 시간 되면 퇴근 딱 하고, 그렇죠. 넥타이 메고. 예. 그러면 정해진 날짜에 월급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그걸 기대하고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야, 여러분 신면에 다 안다 이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오신 거 아니냐고.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지.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멋지게 살려고 하느냐고. 그 참 짜릿짜릿한 전율이 울릴 정도로 그런 말을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 그 당시 5급 공무원, 지금 9급 회사, 공무원이 됐다, 아니면 은행원이 됐다, 소위 말하는 안정된 직장, 그렇죠.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인생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막상 돼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고, 내 나름대로 작은 성공을 한 선배 입장으로서 충고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조언을 한다는 취지로.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위에 형이 은행에 25년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가지고 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정말 그 은행에 근무하다가 중간에 그 명예퇴직을 하고 부동산 사업을 해가지고 그 정도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산은행에서도 우리 형님을 불러다가 이 직원들에게 강의 한번 해달라 그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은행에는 계속 감원을 해야 되거든요, 감원. 예. IMF 때문에 감원 대포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감원한답니다. 예. 그러면 감원하려 그러니까, 사실 그 은행 내부에는 공포 분위기래. 내가 감원 대상이 아니냐, 예? 내가 승진 안 되면 자진해서 나가야 된다. 나가봐야 퇴직금도 얼마 안 준다,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계속 감원을 해야 되는데, 감원 되는 사람은 물론이고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원이 되나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포 분위기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형님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좀 한마디 해달라. 네. 즉 은행을 그만두고도 좋은 길이 있더라. 나보세요. 부동산 해가지고 성공하지 않느냐.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형님도 은행에 그만둘 때는 자기 자신이 감원 대상이 아니냐. 승진이 빨리 안 된대. 우리 형님 성격이 승진 못할 성격 맞아요. 내가 봐도. 거기다 은행 대출 사고가 한번 또 나서 지점장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승진 기미가 보인다. 내 친구는 이미 2년 전에 3년 전에 지점장 발령 받았는데 나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부동산 해가지고 근데 참 엉뚱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 내한테 아마 이런 이야기 좀 과장해서 100번 했는 것 같아. 100번. 예. 형님 자주는 못 만나면 1년에 몇 번 만나요. 부산에 살게. 난 대구 사니까요. 첫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은행 생활이 힘든다. 네가 보기에 은행이 오후 몇 시 되면 문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문을 닫고 퇴근한 걸 알잖아, 너희들은. 응? 세상 사람들이 은행 직원은 일찍 문 닫고 퇴근한 걸 알지. 10시 전에는 퇴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 한 번도. 은행 25년 생활하면서 10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 한두 번이 아니면 100번 정도 했는데, 내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냥 운명이거니 하고, 은행이 내 놀이터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래요. 예. 그래도 은행을 떠나버리면 굶어 죽는 줄 알고, 그렇죠? 발버둥을 칩니다. 은행에서 안 쫓겨나기 위해서. 다 그래요. 안 쫓겨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우리 형님이 은행을 그만둘까 말까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 형님 얼굴이 말라가더라고. 내가 그걸 봤어요. 얼마나 은행이라는 직장이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 그만둘까 말아, 그만두기 싫어도 그만둬야 된다는 거지. 그런 압박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그만뒀는데,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부동산을 계획했다는. 은행 다니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중개사 자격증도 평소에 따놔도 되거든. 예. 중개사 자격증을 따놔도 중개업이 쉽지 않거든요. 중개업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 형수가 도움이 많이 됐죠. 그렇게 하는데. 참,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하나? 예. 그래서 안정된 직장으로 보이지만 막상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쉽지 않다. 이걸 우리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야, 그냥. 간사하죠. 사람을 부리먹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 가지고 외판론으로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냥 하라 하면 외판은 누가 합니까? 요런 정신교육을 시켜야지 외판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판은 일이 알고 보면 얼마나 자유분만하고 잘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외판론이라고 하는 이 직업의 가치를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달. 예. 공무원을 한다든 아니면 어떤 기업에 어떤 월급청을 하더라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예. 만약에 우리 형님이 잘리지 않고 정년까지 은행에 근무했다가 칩시다, 그죠? 좋을 것 같죠? 나도 이제 알았어요. 우리 형님보다 뭐 몇 년, 우리 형님 지점장 성징도 뭐 있지만은 그 형님하고 같은 고등학교로 졸업한 그 친한 친구는 형님보다 한 몇 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인가 지점장 발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지점장 발령 받고도 남을 사람이야. 얼마나 처세술이 좋은데. 네. 그래서 뭐 직원들 회식할 일이 있다, 술 마실 일이 있다. 술 잘하거든요. 그래도 술 못하는 척 하면서 술잔을 안 받고 다 거절하고 맑은 정신으로 그 회식 자리가 끝납니다. 끝나자마자 그 상관이죠, 상관. 뭐 지점장이라든지 자기 위 사람 딱 모시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승진할 수밖에 없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 형님은 아부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성격이 무뚝뚝하다 그럴까. 예. 자존심만 강하고 이래. 예. 자, 이분이 일찍 승진해가지고 지점장 생활을 오래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정년 퇴임을 했죠. 우리 형님이 이야기해. 그 친구 못 봐주겠다 이래요. 왜? 무슨 특별한 일은 없어. 애들 키우고 뭐 안 한 게 없대, 한마디로. 옛날 은행 지점장하고 요즘 지점장하고 다르다는 거죠. 옛날 지점장 되면 옛날에는 생기는 것도 많았는데 요즘 은행 지점장은 자기 돈으로 손님 차 사드려야 되고 이런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옛날에는 은행 대출받기 위해서 특히 언제입니까? 경제개발 제3공화국 시대부터 해서 특히 그때 그랬죠. 그때는 투자만 하면 돈 버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쨌든 은행 돈 써보기 위해서 은행이 막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은행 권력이. 그래서 은행 돈 좀 빌려 쓰려고 그러면 지점장 불러가지고 뇌물 바쳐야 돼. 그래서 지점장 권위가 강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점장이 찾아다니면서 고객님 우리 은행 돈 좀 제발 좀 써주십시오. 우리 은행 돈 써달라고 가서 내 돈을 써야 돼. 그래야지 은행 실직이 올라가고 실직이 올라가야지 은행 그 지점장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 그렇죠?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지점장 생활을 하고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자식들 키운다고 키워가지고 대학시키고 결혼시킨다고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점장끼리 노는 단체가 있대요. 지점장 생활하고 은퇴한 사람끼리 모이는 말하자면 개모임. 그 개모임이 썰렁하다는 거지. 그 개모임 하게 되면 6,000원짜리 그런 식사만 한대요. 좋은 음식 못 사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요거는 참 제 이야기고 그렇죠. 그 당시 제가 이 회사에 찾아갔을 때는 은행 지점장 이런 그 당시는 시대가 달랐으니까요. 어쨌든 안정된 월급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알고 보면 힘든 일이다. 예. 이걸 아주 그냥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우리한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안정된 월급 생활 이 순간에 완전히 잊어버리라, 포기해라. 예. 여러분 우리 회사에 안정된 월급 기대하고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예. 자, 그러면서 우리 보고 여러분이 할 일은 이 방송 교재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이 가치를 이제는 세상에 전달하라. 가치를 전달하라. 유식한 말로 전문 용어로 가치 전달이죠. 그렇죠? 평범한 말로 팔고 오라. 이 ABKN 방송 교재를 외판원으로서 팔고 오라 이 말이지. 그래서 입사 원서를 가지고 첫 면담에서 이 회사에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회사 이런 책이 있는데 이거 파는 겁니다. 팔면 많이 남습니다.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요, 한 명도 그 회사에서 일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맞죠? 한 명도 없습니다. 1억서 들고 갔다가 1억서 다시 빼앗아 갑니다. 그렇죠? 1억서 회사 낼 가치도 없다고 1억서 다시 달라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이런 3일간의 교육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저도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 애들 과외하면 편안하게 돈 잘 벌었는데. 아, 그럼 이것도 일종의 교육사업 맞네. 예. 아, 잘하면 돈 벌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이 마지막 교육이고 내일부터 여러분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옷차림을 좀 단장해 가지고 정식 출근이다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한 명도 안 빠지고 출근 다 했어. 뭐 정확하게 하려 보지 않았지만은 다 했더라고. 참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 신입 사원들에게 판매의 가치, 그렇죠. 즉 영업한다는 그 직업, 이 직업에 대한 가치 전달을 제대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업직을 포기하지 않고 다 출근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30명 정도 되던 그 신입 입사 지원자들이 한 3명이 남더라. 한 달 지나니까. 또 놀랐습니다. 예. 그 3명 중에 제가 끼어 있었죠. 재밌죠?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지만 뜻밖의 쉬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 뜻밖의 쉬운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은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차이점입니다. 예.